AF 테이블 훨씬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AF 테이블, AF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속되는 건데 테이블을 이렇게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드래그 앤 드랍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하면은 테이블의 AF 테이블의 밸류에 트리 바인딩의 컬렉션 모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컬렉션 모델은 이렇게 에딧 트리 바인딩을 가보시면 자 에딧 트리 바인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딧 트리 바인딩 자 7번 했고 9번 크리에이트 위드 파라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에 트리 베이식 여기 한번 가볼게요. 트리 베이식의 보트 페이지 데피니션 가보면 얘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하나의 요 테이블에서 이제 이터레이터 AF 테이블에 이제 소스에서 이터레이터를 했을 때 각각의 로우를 찍어낼 때 베리어블을 로우라고 했으면은 로우 점 바인딩스 점 그렇죠? emp no 점 인풋 밸류가 칼럼의 값으로 찍힌다는 거죠. 자, 요 값을 요 트리에 요 데이터 소스의 emp view1 요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요 emp no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요거의 소스에서 보시면 좀 전에 이제 바인딩에서 트리 바인딩에서 설명드린 걸로는 요 안에 여기에 인풋 텍스트에 요 값은 수없이 많은 데 쓰이는데 요 인풋 텍스트의 밸류는 로우 점 요로는 여기에 요 테이블에 있는 요거거든요. 베리어블 로우 점 바인딩스 점 emp no 점 인풋 밸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디터블 테이블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찾을 수 없어요. 그 뷰 이터레이터에서 얘한테 뭐를 보여줄 것이냐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보여줄 것들만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뭐 큰 효과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이쪽 갖다 놓고 내가 칼럼에서 지워버리면 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은 얼핏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ADF 뷰가 데클레러티브 모드로 SQL을 수정할 때 엑스퍼트 모드, 노멀 모드, 선언적인 모드가 있는데 선언적인 모드일 때는 여기서 내가 선택을 안 하면은 실제로 SQL에서 셀렉트 문도 날아가지 않는다. 그 정도 차이고요. 그래서 요 뷰를 이렇게 합니다. 트리를 이야기를 요게 트리입니다. 그래서 왜 트리냐? 테이블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든 노드가 리프 노드인 제일 끝 노드인 트리거든요. 그래서 ADF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트리 바인딩을 가지고 테이블도 써먹을 수 있겠다 해서 트리 바인딩이 테이블하고 트리 테이블 세 개를 다 지원합니다. 트리 바인딩의 컬렉션 모델. 그런데 큰 차이가 있죠.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테이블은 데이터 밸류의 하나의 로우가 이게 하나의 로우라고 생각한다면 그 로우는 모든 로우는 같은 뷰예요. 그러니까 같은 뷰 스트럭처를 데피니션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근데 트리는 잘 보시면은 국가 밑에 로케이션 밑에 DPT 밑에 EMP 요걸 트리로 만든다 하면은 각 트리의 노드가 뷰 데피니션이 틀려지죠. 그렇죠? 요게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 바인딩에 얘가 이렇게 해서 요 이터레이터를 찾아갑니다. 요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자
여기서 배치 사이즈라는 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테이블 한번 땡겨 와 보셨잖아요. 그렇죠? 땡겨 와 보셨는데 중요한 AF 테이블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큰 그거가 얘입니다. 요 배치 사이즈. 요 배치 사이즈가 요 테이블이 보여질 때 한 번에 가지고 올 데이터거든. 한 번에 요청한 누구한테? ADF BC일 경우에는 뷰한테. ADF 뷰한테 내 지금 요만큼 필요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요만큼 줘. 이렇게 날려요. 그런데 요만큼이 얼마큼이냐? 다 꽂힐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요 이터레이터 안에 있는 요 25 bindings.employee view 1 employee 얘도 있지만 요도 있는데 employee view 1. range 사이즈가 요 range 사이즈 그렇죠. employee view 1을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range 사이즈가 25로 되어 있어요. 요 디폴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5개를 가지고 오고 요 트리는 바인즈 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바인딩이 여기 요 아이디 여기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인플로이가 요 이터레이터의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얘가 아이디가 얘인데요. 이름인데 얘는 바인드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고 레인지 사이즈는 결국은 얘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요 인플로이 뷰의 프로퍼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커먼의 레인지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고쳐놨거든요. 이렇게 10이라고 고쳐놨는데 요 레인지 사이즈를 요거에 디자인해서 요 테이블의 칼럼에 테이블의 어피어런스 비헤이비어 이게 배치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퍼티로는 안 나오고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 바인딩 자체가 레인지 사이즈를 가지고 온다는 요 바인딩에 보시면은 EMP-V1 밑에 레인지 사이즈가 여기에 있죠. 이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레인지 사이즈라는 게 요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고 요 EMP-V는 내부적으로 얘도 프로퍼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프로퍼티 인스펙트에 얘를 참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인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가 25예요. 여기가 25면은 요 이터레이터가 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요 모델에 여기서라도 좀 에디트 피니싱 가보면은 알 것 같은데 예, 왔네. 얘를 갖다 보는데 여기에 튜닝에 여기를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닝을 생각하는데 25개 달라 그랬어요. 클라이언트가. 그쵸? 클라이언트가 25개를 달라 그랬는데 DBS부터 모든 롤을 다 가지고 오긴 올 건데 필요할 때마다 예전이 필요할 때마다 한 건씩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건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달라는 대로 줄 건 안 돼. 나는 요거를 제한할 거야 이겁니다. 요거를 제한할 거야. 이게 클라이언트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네가 필요할 때마다 한 건씩.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항상 여기를 디폴트를 생각을 하고 뭐 모르겠다 하면 최소한 여기를 디폴트 레인지 사이즈 25로 돼 있으니까 25 더하기 3으로 무슨 산이냐 왜 3은 또 뭐냐 외우시면 돼요. 근데 꼭 실질적으로는 23은 아니고 1이나 2 정도만 더 해주시면 돼요. 3은 여기에 레인지 패칭할 액세스 모드가 레인지 페이징일 때는 플러스 3을 해줘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기서 요구하는 거가 25니까 그냥 27이라고 써서요. 생각하세요.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in batch over를 27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속도가 그나마 좀 빨라져요. 얘가 일로 돼 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뷰를 가지고 헛짓하는 이 뷰는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은 건데 사람들이 UI 컨트롤러 만드는 애들이 다 가지고 가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나는 100건 이상은 못 주겠다. 이것도 뭐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중간쯤에 들어가면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브롬이라는 이렇게 보시면은 ADF BC 튜닝 1, 2, 3, 4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좀 제일 잘 써놨더라고요.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쭉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방금 그 값을 갖다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레인지 페이징은 뭔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원칙 첫 번째로는 좋아 대부분은 올로를 쓰죠. 올로를 쓰는데 얘는 반드시 그리고 대부분이 OLTP로서 몇 건 안 가지고 올 거면은 이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한 판에. 근데 좀 많아 100건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건, 200건을 팔 수 있으면은 그거를 한 판에 가져오는 것 자체가 초기에 속도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이대로 해놓고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것들만이라도 조절을 반드시 해주시면은 이것만으로도 큰 속도가 불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어둠입니다. 그건 굳이 나는 테이블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할 건데 그 테이블에 한 10,000건, 요 정도, 10,000건 정도 있는 애를 셀렉트를 하는 테이블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내가 에저니디드로 돼 있죠, 여기가. 에저니디드로 돼 있고 인배치오고 이건 상관없이 어쨌든 그 사람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첫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혹은 스크롤해서 쭉 내려가요. 내려갈 때마다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와 있어요. 10,000건 하면은 이제 웹로직이 아웃 오브 메모리를 들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대용량을 갖다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다면은 요 액세스 로드를 레인지 페이징으로 여기를 레인지 페이징으로 하고 레인지 사이즈를 만약에 우리 한 페이지에 보여줄 뷰 요 정도는 설정 지정하겠죠. 그것만큼 여기다가 레인지 사이즈를 그것 더하기 3 28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이렇게 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SQL문이 계속 날아가요. 계속 날아갈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조 레인지만큼 메모리에 올리고 조 레인지 벗어나면은 그 다음 얘를 버리고 다음 레인지를 커와요. 전 페이지로 가면은 버리고 그 전 페이지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SQL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수동으로 할 거를 얘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게시판에 100만 건이 있다. JDBC로 짠다. 어떻게 짜죠? 100만 건이야. 한꺼번에 보여주진 않잖아요. 항상 페이지 계산해서 몇 로부터 몇 로까지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셀렉트 해오잖아요. 그거를 요 레인지 페이지 이렇게 해주면은 요만 알아서 지가 해주는 거예요. 많은 건수일 때. 그런데 이게 그냥 바로 왜 스크롤러블로 돼 있느냐?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고 유저가 이로 갔다 저로 갔다가 다음 페이지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스크롤러블이 돼 있어야지 내 메모리에 있던 애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계속 셀렉트를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속도에 대해서는 약간 그게 많은 부분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패치 그 다음에
테이블이 lazily patched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요 테이블의 디자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바인딩에 보시면은 얘가 어드밴스드에 보시면은 여기에 리프레시가 디퍼드고요. 이거는 요구를 할 때 이런 뜻이고요. 요구를 할 때 누가 바인딩 레이어 퍼스널 UI 쪽에서 실제 데이터를 요구를 할 때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인데 언제 요구를 하느냐? 요 테이블에 컨텐트 딜리버리라는 요 옵션이 있어요. 여기가 when avail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lazy면은 실제로 그 로우가 진짜로 딱 보여질 때고 이미디어트면은 프리페어 모델 단계에서 데이터를 쭉 가지고 와요. 근데 이미디어트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미디어트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의 이제 베이식을 보시는데, 테이블의 밸류는 컬렉션 모델이든지, 아까 보셨죠? 이터레이트 바이는 컬렉션 모델이든지 포조를 쓰면은 리스트든지 밸류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자바로 리스트가 있다면은 요 테이블에 리스트를 주시면은 밸류에 여기다가 그 리스트를 갖다가 주시면은 테이블로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이 아니라 이건 별로 많이 안 써요. 얘는 요 컬렉션 모델의 슈퍼 클래스. 그래서 리스트나 컬렉션 모델이면은 테이블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AF 테이블을. 그런데 리스트일 경우에는 아까 그런 패치 사이즈, 그런 소팅, 아까 위에 컬럼의 소팅, 오더링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소팅이었네. 예. 소팅, 오더링 하는 이런 것들이 컬렉션 ADF BC면은 뷰 컨트롤러 ADF BC가 효과적으로 이걸 소팅을 해주는데 리스트일 경우는 AF 테이블 자체가 저 리스트를 받아온 다음에 지가 안에서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아까 포조에 보면은 커미션 할 때 소팅 달고 그거 위에 필터링이 됐잖아요. 그거는 AF 테이블이 직접 지가 메모리 안에서 소팅을 하고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리스트가 올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테이블을 안 쓰더라도 리스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블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고 테이블은 네이밍 컨테이너다. 네이밍 컨테이너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돔트리에서의 이런 바운더리를 얘가 지정을 해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패널 컬렉션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런 네이밍 컨테이너냐 아니냐는 ADF 베이시스 다큐멘트를 보시면은 나는 네이밍 컨테이너다 아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네이밍 컨테이너를 밑에 있는 애를 찾을 때는 항상 그 테이블 ID 점 이렇게 씁니다. 그 밑에 있는 애. 안 그러면은 못 찾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이밍 컨테이너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밍 컨테이너 버튼 클릭. 네이밍 컨테이너 버튼 어디서? 여기 있네. 이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꽂혔나? 가만히 놔뒀네. 이걸 버튼 클릭하면 무슨 소리야? 이 버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버튼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네이밍 요 링크의 이름
아이디를 찾아가려면은 패널 컬렉션 안에 패널 컬렉션이 있거든요. 패널 컬렉 PC1 패널 컬렉션 1 안에 T1 테이블 1 안에 커맨드 링크 1번이라는 뜻이에요. 7 6 8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들이 지가 아이디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걸 어떻게 찍었느냐, 요 찍은 것을 잘 한번 보시면은 요 버튼은 액션 리스너를 가지고 있고요. 디버그 컨테이너. 요 액션 리스너를 보시면 누른 놈, 링크를 누른 놈을 찾아다가, 그쵸? 찾아다가 get component, 이벤트를 발생시킨 component을 찾아다가 get client ID, get client ID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get server, 그냥 get ID가 있습니다. get ID를 하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모르겠네. 제 생각으로는 얘가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찾거나 할 때는 요 T1 이런 네이밍 컨테이너 있는 애들은 쟤를 해줘야지 그 밑에 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T1 안에 잘 뭐 샘플이나 이런 거 보시다 보면은 T1 앞에 어떤 컴포넌트 아이디 앞에 땡땡이 2개 붙은 게 있어요. 땡땡이 두 개. 이거는 무조건 루트부터 이 뜻이고 3개가 붙은 애도 있어요. 그거는 한 칸 위에.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 칠드룸은 컬럼만 온다. 컬럼 밑에 뭘 넣는 거죠. 그렇게 하고 AF 테이블에는 패시시라는 게 있는데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EMPNO란 요 값 있죠. 요 값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헤더 텍스트. 요 칼럼에 헤더 텍스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 패시시 헤더스가 있죠. 헤더스. 패시스에 보시면은 요 테이블에 보시면은 테이블 패시스에 보시면은 이거 아니지. 잘못 썼네. 컬럼 패시스에 보시면은 헤더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를 기본적으로는 요 칼럼에 AF 칼럼에 헤더 텍스트가 세 번째 이런 건 나와 있잖아요. 헤더 텍스트를 이렇게 쓰면은 only 아웃풋 텍스트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패널 그룹을 써가지고 뭐 그림도 달고 어떻게 여기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칼럼 패시스의 헤더 여기다가 내가 이제 그려넣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스 템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칼럼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테이블이 아니고 AF 칼럼 패시 디테일스 템프가 뭐냐 하면 여기 있나? 여기 있네. 디테일스 템프는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테이블에 패시스에 보시면은 디테일스 템프라는 요게 패시스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무엇을 넣을 것이냐 하면은 EMP 테이블이니까 데이터 컨트롤에 여기서 EMP 테이블 이걸 땡겼겠죠. 이거를 그러면서 폼으로 고치겠다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리드 온 폼으로 이렇게 빼고 마음이 귀찮으니까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 나겠네. 나오네. 이게 바인딩 레이어가 고쳐졌거든요. 바인딩 레이어에 없네. 얘 트리만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리드 온리라서 제가 여기를 만약에 리드 온리가 아니고
그냥 폼으로 한다면은 여기에 다시 바인딩 레이어가 다 붙거든요. 바인딩이 인풋 밸류로. 그러면은 요 페이지 데피니션이 갱신이 안 돼서 여기가 아마 안 나올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자세한 내용을 더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디테일 스탬프에다가 요걸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이게 됩니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프랭크가 답하기를 여기다가 이제 한국 특유의,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잘 없나 봐요. 한국에서는 요 테이블을 전부 다 인풋 텍스트를 해놓으면서 여기를 또 인플로이 테이블이잖아요. 연관된 테이블을 여기다 다 갖다 놔가지고 난 여기서 다 하려고 해. 요 테이블 하나 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누가 문제가 있었는데 프랭크가 답하기를 이 스탬프는 그런 식으로 쓰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테이블과 나의 칠드런 정도는 보여주고 그 안에서 간단하게 에디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링크에 걸려가 전혀 상관없는 거 다 때려 넣어가지고 내가 요 안에서 다 하겠다 이랬을 때 어떤 이상한 동작을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스탬프는 그냥 정보를 보여주는 정도로 그렇게 디테일 스탬프. 그다음 바디 컨텍스트 메뉴라는 게 있어요. 로우가 아닌 컨텍스트 메뉴. 무슨 말이냐면은 바디 컨텍스트 메뉴에다가 요 테이블이 저 요만큼이거든요. 요 칼럼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테이블 로우가 아닌. 그래서 바디 컨텍스트 메뉴에 여기에 요 테이블의 디자인의 바디 컨텍스트 메뉴에 팝업을 딱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팝업을 넣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도록 요 테이블 전체에 대해서 드래그를 해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런 게 바디 컨텍스트 메뉴고 그냥 컨텍스트 메뉴 페이지 또 따로 있어요. 바디 컨텍스트 메뉴는 로우를 선택 안 했을 때, 요 컨텍스트 메뉴는 요 컨텍스트는 로우에서 아무데나 찍고 오른쪽 클릭했을 때, 로우를 아무거나 선택했을 때 나오는 컨텍스트 메뉴, 딜리트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로우 컨텍 오른쪽 클릭을 할 수 있고, 여기가 딱 보니까 클릭 투 에디트시죠. 이게 클릭한 로우만 에디트 되도록.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나오겠죠. 네. 테이블에 프로퍼티에 로우 셀렉션으로 에디팅 모드에 클릭 투 에디트를 치면은 에디트 올이면은 전부 다 이제 인풋 밸류가 되는 것이고요.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클릭 투 에디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AF 테이블에 컬럼의 데이터가 자 그냥 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칼럼의 데이터가 컴페어러블을 임플리멘트를 했다면은 소팅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저 util 리스트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util 리스트에 어떤 칼럼이 컴페어러블한 데이터가 와 있다면은 그거는 소팅이 가능합니다. 소팅이 가능한데 AF 테이블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해서 속도가 느린데 어쨌든 소팅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요 리스트를 임플리멘트한 얘가 요게 밸류에 오는 거 테이블의 밸류에 리스트를 임플리멘트한 어떤 클래스가 오겠죠. 그거의 메소드가 isSortable, setSort criteria, getSort criteria를 임플리멘트를 하는 경우에 소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포조할 때는 setSort, getSort 안 해도 소팅을 되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컬렉션 모델. 저 컬렉션 모델은 ADF BC는 그걸 다 해주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컬렉션 모델을 임플리멘트를 내가 했다 한다면은 주 3개를 가지고 저기에 데이터가 크라이테리아가
저 크라이테리아는 만들어서 줍니다. 우리가 뷰 크라이테리아 만들 때처럼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거는 뭐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로키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 로키. 저 테이블에 자, 테이블이 워낙 많이 쓰니까 좀 자세하게 좀 썼는데요. 그런 게 있는데요. 요 액티브 로키라는 것은 클릭 투 에딧 기능이 있었죠. 클릭 투 에딧을 기능을 선택을 하면은 클릭 투 에딧을 하면은 요 액티브 로키에 현재 에디팅하는 로키가 와요. 현재 로키가. 근데 그 어레이 리스트로 봤습니다. 봤는데 자 그래서 커런트 로랑은 상관이 없어요. 액티브 로키가. 액티브 로키가 커런트 로랑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지금 내가 만든 요 소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커런트 로를 예를 들어서 테이블 안에 어떤 로를 가지고 커런트 로를 바꾸더라도 그 커런트 로가 바로 에디터블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샘플이 어떻게 하냐면은 라스트 네임이 블레이크이네. 라스트 네임이 블레이크의 애를 찾으면은 거기 가서 그 로를 커런트 로로 하면서 에디팅 모드로 이렇게 다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요 메소드를 보시면 됩니다. 요 메소드를 보시면은 요거에 텍스트는 요거고요. 액션 리스는 go to press는 요 샘플을 만든 이유가 테이블을 가지고 내가 이제 자바 클래스를 가지고 이터레이트 매니지 느끼면서 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익스페이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EMP 뷰 이터레이터를 찾아가지고 find 이터레이터를 하면은 뒤에 있는 executable 저를 DC 이터레이터 바인딩 데이터 컨트롤의 이터레이터 바인딩 이름 그대로 여기에 있는 요 이터레이터 얘를 찾습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가지고 걔로부터 실제 로셋 이터레이터 우리 뷰 컨트롤을 할 때 로셋 이터레이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로부터 로셋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와서 셀렉트 된 로 키를 옛날 거를 이렇게 로킷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건 투서밋이나 요 서치 밸류는 그러면에 갖고 어떤 비헤이비어에 오토 서밋 소스인데 이 값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서치 찾아서 매치 바운드 여기 있네요. 자, 오투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 셀렉션을 일단 갖다 놓고 그쵸? 찾아놓고 그 다음에 로 이터레이터가 널이 아니면 로 찾았는데 널이 아니면은 일단 로를 이렇게 첫 번째로 갖다 놓고 나서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갔을 때에도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갔을 때도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여기서 로 매치 바운드 요 매치 바운드가 어떻게 했나 하면은 올드 셀렉션하고
R을 지금 현재 로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현재 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attribute name, 이 네임이네를 로 밸류를 찾아가지고 그게 그 이 네임에 같은 애가 있으면 걔를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액티브로 키로 만들어버려요. 액티브로 키로 만들고 그럼 액티브로 키로 여기서 만드는 순간 여기가 에디팅 모드는 됩니다. 에디팅 모드는 되는데 그 로가 커런트 로로 바뀌진 않아요. 에디팅 모드는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커런트 로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올드 뉴 셀렉션이 없으면은 올드 셀렉션이 다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바꾸고 잘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가는 거죠. 그럼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되는지 아담스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아담스를 가지고 여기다가 아담스 안 되죠. 지금 현재 레인지에 없거든. 예. 그거를 하려면은 아담스가 있는 애를 다시 찾아가지고 걔가 있는 대로 실제 레인지를 현재 레인지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방법은 구글에 보면 있겠지만은 요 데이터 컨트롤에 요 EMP에 보시면은 오퍼레이터가 요 EMP에 보시면은 previous set, next set이 있거든요. 이게 next set이 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저게 레인지 사이즈, 배치 사이즈가 있으면 25개니까 그 다음 배치 레인지, 그 다음 레인지 이렇게 가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요. 혹은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은 뷰 크라이테리아를 실행시켜 가지고 걔를 리절트 셋을 얘가 아니지 그렇게 아니지 지금 현재 로우 매치 어제 아까 보셨죠? 지금 셀렉트 한 데서 로우 매치를 찾아요. 로우 매치 칼리 파일을 가지고 앞전에 설명드렸죠. 디폴트 로셋을 안 건드리고 그렇죠? 안 건드리고 로우 매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로를 여기서 데이터 컨트롤에서 여기 있는 set current row with key로 이렇게 요걸 하지 말고 뷰에서 할 때니까 그거를 현재 커런트 로로 딱 만들어 버리고 테이블을 리프레시 해버리면 그 페이지로 딱 가면서 그 로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또 좀 이따가 실습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액티브로 없기 때문에 제가 슬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페이지는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네이션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네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을 하는 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스크롤바가 나와서 그냥 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바로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을 하려면은 스크롤 팔렛이라는 게 테이블에 있습니다. 테이블의 프로퍼티에 그거를 스크롤 팔렛을 페이지로 오토 하이트로라는 거를 0으로 스타일 클래스는 펼쳐서 이렇게 만들면은 페이징이 됩니다. 그냥 페이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은 오토 하이트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요 테이블이 뿌려질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오토 하이트로를 제가 한번 바꿔보죠. 이 테이블에서 테이블의 오토 하이트로가 그냥 테이블을 당겨와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페이지네이션이 안 되죠. 그래서 내려가면은 몇 개 없어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토 하이트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락 로 내비게이션 온 에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테이블이 에디터블 테이블인 경우에는 그 테이블을 내가 유저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밸리데이션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다른 로 클릭해봤자 그 로로 안 가요. 그게 블락 로 내비게이션 온 에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rue가 아니면은 에러가 났고 에러 났다라고 이렇게 딱 쓰이면서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유저가 선택한 대로. 그 다음에 컬럼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는 디폴트로 그냥 그 컬럼의 위스처럼 컬럼의 위스는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이 컬럼의 위스 요 값으로 되어 있는 게 그냥 요 값만큼 픽셀로 px로 해서 하는 게 컬럼 스트레칭 난이고요. 라스트는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여기 마지막 로로 가지고 쭉 늘려버려요. 이게 라스트고요. 블랭크는 여기가 그냥 비어있지 않고 그냥 아무 dummy 블랭크 칼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채웁니다. 여기에 약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멀티플이라고 쓰면은 여기다가 멀티플이라고 쓰면은 이제 여기에 테이블에 컬럼 스트레치를 컬럼 스트레치를 여기를 이렇게 어떤 컬럼을 서치할 때 이렇게 딱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멀티플이라고 쓰고 나면은 이제 요 칼럼을 개수를 대충 보시고 각 칼럼의 위스에다가 퍼센트로 붙여줄 수 있어요. 멀티플일 때 퍼센트로 주면은 이제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 하면은 제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이렇게 11.1.1.6에서는 버그가 있어요. 저기를 멀티플로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나가지고 브라우저가 CPU를 많이 먹으면서 답이 안 나옵니다. 버그 패치는 나와 있고. 그래서 멀티플에 위스 퍼센트로 하면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딜리버리는 요 개수가 많지 않으면 이미디어트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클릭 투 에딧에는 단축키가 있어요. 클릭 투 에딧에는 요 클릭 투 에딧이 되었을 때 여기서 클릭 투 에딧이 이렇게 어디 갔어? 클릭 투 에딧이 안 됐나? 클릭 투 에딧이 이런 클릭 투 에딧 모드일 때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스케이프를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2를 누르면은 다시 에딧 모드. 그 다음에 엔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살표 액션이 되죠. 리드 온리 모드가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 액션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F2를 누르면은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탭을 누르면 다다다다. 이런 게 클릭 투 에딧일 때 단축키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empty 텍스트는 노로 디스플레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 모델하고 필터 비지블은 실습으로 다음번에 나옵니다. 필터가 뭐냐면은 요거죠. 여기서 이제 샐러리가 3,000보다 크네. 3,000보다 큰 애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필터라는 거고요. 쿼리 바이 example. 그 다음에 프리즈 디렉션은 컬럼을 프리즈를 할 수 있는데 자, 요 칼럼에 보시면은 물론 다이나믹하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요 칼럼에 보시면은 프로전이 있어요. 프로전을 true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좀 작아야지.
보면 EMPM으로 프로전을 해놓으면은 저장을 하고 보이는데 저장했습니다. 패널 컬렉션이 있는데 패널 컬렉션이 여기 있으면 뷰 여기서 컬럼즈에 디텍치 말고 리오저 말고 컬럼즈에서 매니지 컬럼에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있더라.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했으면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딱 고정해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됐지냐가 필터가 없어야 되나? 지금 프로전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프로전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디폴트로는 이렇게 해놔놓고 프로전을 오른쪽 그 컬럼에다가 대놓고 오른쪽 클릭해서 버튼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금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샘플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필요하면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프리즈 디렉션은 고정시켰을 때 이쪽이 왔다 갔다 할 거냐 저쪽이 왔다 갔다 할 거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로즈는 AF 테이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 로즈가 이제 레인지 사이즈, 배치 사이즈하고 똑같은데요. 저 로즈는 AF 테이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쓰여져 있는 거고요. 한 번에 보여질 로수 이거는 AF 테이블에는 필요가 없고 무시됩니다. ADF 베이시스는 전부 다 트리니다드를 익스텐드를 해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바는 아까 로우처럼 테이블에서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 스테이터스에서 보시면은 인덱스, 그 다음에 하이라키칼 인덱스, 로키 이런 거를 보시면은 그 값을 갖다가 내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를 하이라키칼 인덱스는 뭐냐 하면은 현재 로우가 트리 노드일 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현재 노드가 로케이션 KR 밑에 컨트롤 밑에 로케이션 밑에 디파트먼트 밑에 EMP가 오겠죠. 그랬을 때 저 바 스테이터스 점 하이어라키칼 인덱스를 갖다가 탁 치면은 뭐냐면은 어떤 프라이머리 키에 어떤 프라이머리 키에 어떤 프라이머리 키에 어떤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제가 딱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셀렉트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게 저거라 이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AF 테이블에서 한 테이블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로우 개수는 인라인 스타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라인 스타일로 하이트를 절대 퍼센트로 하면 안 돼요. 픽셀로 얼마 몇 개냐 그게 아니면은 내 테이블의 바깥에서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 패널 스트레치를 딱 이런 거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요 영역 안에서만 테이블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닐 때는 펼쳐져 있을 때는 인라인 스타일을 가지고 저 테이블의 사이즈를 픽셀이나 이런 걸로 퍼센트는 아닌 그걸로 디스플레이 되는 개수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요만큼에다 꽉 채워서 보여주게 AF 스트레치 윗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내가 요만큼 스트레치 하도록 만들어 요만큼 요 시트만큼 쓰게 했는데 로우 개수가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 작게 하면은 오토 하이트 로우라는 것을 가지고 4개 이상이 올 때는 스크롤러 여기 저기에 있는 로우 개수는 오토 하이트 로우에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조 값을 넘어가면은 스크롤을 하고 저 값이 넘으면 스크롤러가 생기는 거고요. 저게 아니면은 패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위로 쭉 올려버려요. 모양을. 그런 게 하는데 그건 잘 안 쓰고요. 충분히 CSS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F 테이블에서 가장 많이 이제 처음에 초반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저 로우 자체를 전부 다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로우를 스탬핑, AF 이터레이터처럼 AF OH처럼 한 번에 슉 그리고 나서 끝내버려요. AF 테이블. 그래서 베리어블로 로우라고 써놓으면은 row.bindings.empno. 인풋 밸류를 써버리고 확 넘어갈 거기 때문에 내가 자바 메소드 내에서 어떤 그 특정 로우 셀을 이렇게 자바 클래스 자바 메소드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AF 테이블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는 못 찾고요. 지금 AF 테이블의 커런트 로우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커런트 로우가 아닌데 내 거에 요 테이블의 첫 번째 로우의 몇 번째 칼럼의 무슨 값을 내가 이렇게 다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걸 자바로 그냥 바로 할 수가 없다면 쓰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통은 키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주로 꼭 미리 내가 어떤 로우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로우에 어떤 값을 갖다가 미리 가지고 오게 하고 싶다 하면은 대부분은 뭔가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나오잖아요. 혹은 어떤 요 테이블에 예를 들면은 요 인풋 테이블에 유저가 요 잡 매니저 요 매니저 칼럼에 요 인풋 텍스트를 쳤을 때 이게 오토 서밋이라든지 뭔가 했을 때 저기에서 현재 프라이머리 키를 현재 로우 키를 갖다가 빨리 한번 간단히 가지고 오게 필요해. 이럴 때는 여기다가 셋프라프트 리스너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셋프라프트 리스너가 아니고 어트리뷰트 F 땡땡 어트리뷰트를 여기다 딱 하나 달아놓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네임은 프라이머리 키고 밸류는 로 써가지고 달고 다니시면은 간단한 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근데 실제로는 내가 어떤 유저가 보통은 그 로우가 셀렉트를 하거든요. 그 로우를 셀렉트 하는 순간 커런트 로우를 알기 때문에 커런트 로우의 값을 그냥 뽑아오면은 바로 나옵니다. 어쨌든 스태핑해서 지나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안 되는 게 요 EMPQ에 잘 보시면은 어트리뷰트에 얘에다가 내가 에로브에 갈 거예요. 이쪽 밸류를 클래스에서 예를 들면은 누구의 DPTMO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DNAME 이렇게 해서 달았어요. 하나 더 달 수 있다. 무슨 소리요?
또 다른.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 더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컬럼에 여러 종류의 LOV를 달아가지고 저 앞에 값이 이거일 때는 이 LOV를 보여주고 저 앞에 값이 이거일 때는 저 LOV를 보여주고 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셀렉티브한 LOV를 여러 개를 그러니까 LOV 데피니션 자체가 딴 소스에 있는 거예요. 각각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폼은 됩니다. AF 폼일 때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테이블일 때는 요로 하나씩 찾아가면서 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은 우리가 디자인할 때 칼럼으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AF 칼럼이 있는 거거든요. AF 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AF 로가 아니고 칼럼이 있기 때문에 그 로에 대해서 요 옆에 있는 요 값에 따라서 여기에 서로 다른 LOV를 그려줄 수가 없어요. 찍고 지나가 버려. 그래서 그런 거는 폼은 되는데 셀렉티브한 LOV를 테이블에서 보여줄 수는 없다. 조금 일단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가 초장이 생겨 발치어버려서 5시 10분